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 같은 어찌 보면 안타깝고 황망한 죽음이 벌써 5번째입니다. 전 성남 도계공 개발사업본부장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숨졌고요. 전 성남 도계공 개발 1처장 김문기 전 처장이죠. 숨졌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도 숨졌고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한 5급 비서관의 지인도 숨졌고요. 이번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숨졌습니다. 연루된 의혹은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입니다. 벌써 5번째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하여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 벌써 5번째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대표 밑에서 일했던 분들인데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리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와 다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인물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5번째인데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겠죠. 이 대표는 또 억울하다 막 이런 내용보다는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굉장히 또 추모하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 그 돌아가신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인데 삶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성태 씨의 조문을 대신 갔던 건데 이것이 마치 대북 송금 커넥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한 것처럼 비춰졌었고 그때 많은 기사가 대북 사업 잘 되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본인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했고 정말로 성과가 좋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이런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발탁이 되어서 이렇게 비서실장까지 됐는데 모든 사건에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리고 그 검찰발 언론 보도에 조리돌림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이 참기 어려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이 대표도 아마 가슴 아프다는 아마 추모의 메시지가 9시 반에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내용들 보면 저는 참 세상이 좀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 넘게 이재명 수사와 관련된 검찰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치욕일 수 있고 그런 아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건에 이분이 휘말려 있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압박이 되었고 이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추정을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억울했다기보다는 지금 오늘은 이 대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가 과연 이번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김문기 전 처장이 고인이 됐을 때는 추모를 가거나 하지 않았고 조문을 가거나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대신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입장을 낸 바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사망한 분들이 나왔을 때 어떤 입장들을 냈는지도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당한 분이 지금 안타깝게도 숨진치에 발견됐는데요. 야당에서 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는 측근 아니다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은 안 나왔는데 사실 돌아가신 분들을 언론이 특정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조리돌림을 한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의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심리적인 압박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깝지만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지만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5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벌써 5번째 이런 일이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그 역시도 어쨌든 이재명이란 인물 중심의 모든 연관된 혹은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샅샅이 저인망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사에 들어가면 어쨌든 혐의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개인에 따라서는 또 수사의 대상과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느꼈을 때 혹시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물어왔을 때 전혀 본 수사 대상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도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동안에 이제 이런 분들도 보면 어쨌든 한 시대에 있어서 뭐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의 최측근으로 본인이 행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하게 행동했거나 실수했거나 오버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걸린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어쨌든 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사람을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연관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5명이나 이렇게 죽거나 혹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다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은 뭐 이렇게 초기에 유한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위로의 말씀을 했지만 어떤 분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온 부분이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서로 봤을 때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면서 정치권을 떠나야 될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당대표가 되면 뭐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하냐.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을 살리는 정치인데 이거는 계속 주변을 죽이고 감옥 가게 하는 그런 정치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대표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이제부터는 좀 다릅니다. 티핑 포인트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저항, 당내의 저항도 더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도의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의견은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예,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연이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뭐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박정화 의원님은요? 저는 조금 생각이 앵커 말씀하시는 거랑 다른데 논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잣대가 같아야지. 우리 이태원 참사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관을 탄핵 소추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전 그 학폭 문제 있었던 지금까지 경찰 수사본부장 거기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도의적인 책임을 정치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어요. 제가 뭐 주변에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의 인생의 진로를 바꾼 그런 경우들도 많이 알잖아요. 어디 뭐 성직자가 되고 뭐 이런. 근데 벌써 5번째예요. 그러면 무언가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져야 되는 게 맞죠. 잣대는 같아야 되죠. 왜 나는 아니라고? 난 또 이제 모른다고 할 거예요?
이 일은 이 비극적인 일은 비극적인 일대로 가고 내 정치적인 목적이나 내 정치적 목표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무언가 본인의 정치적 진로와 함께 국민들한테 진짜 진솔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좀 전에 보면 검찰의 강압적 수사 얘기하는데 본인이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 수사 안 받아도 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나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사용하시려는 게 사실 저는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결국에는 수사 영장 실질심사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 이미 오라는 거 다 가지 않았습니까? 3번 이상씩 가가지고 수사 다 받았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1년 넘게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을 정말 샅샅이 다 뒤지고 있고 그 300번 넘는 압수수색 그거 다 이 사람들이 견뎌야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좀 검찰이 무리한 수사는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아마 입장을 발표하실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조차 정치적인 공격으로만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또 다양한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하겠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